무기 성분들은 다 날아가고 남는 건 무기 성분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신전 자초방의 염초 추출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흙을 모으고 재를 받아서 같은 비율로 섞는다. 유기 니트로 화합물들이 이때 흙은 오래된 집의 마루나 담 아래에 있는 것을 모은다. 이 흙에 재와 오줌, 말똥 등을 섞어 반년 이상 쌓아둔다. 취재팀은 이것과 가장 성분이 비슷하고 현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퇴비를 선택했다. 퇴비에 재를 섞으면 염초 성분이 만들어진다. 염초를 정제하려면 추출한 원료액을 여러 번 다리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지금은 화약을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화학 지식이 없던 옛날에 염초를 만드는 기간은 1년 4계절이 소요됐다. 염초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그것을 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고 과정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추출된 염초 용액을 농축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화를 시키면 이와 같이 염초 가루를 얻게 되고 이를 건조시켜서 화약의 산화제로 쓰게 됩니다. 이 염초는 화약의 주성분이 되는 황과 탄소 가루를 연소시키게 되고 이것이 없이는 폭발이나 또는 추진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염초가 이렇듯 화학 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재료인데 반해 다른 재료들은 자연 상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화약의 재료는 황과 목탄가루 그리고 염초.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재료의 배합 비율이다. 화약의 배합 비율은 화약의 성능을 좌우한다. 이건 역시 지금은 화학 원리나 기술에 의해 배합 비율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그 배합 비율을 얻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도 옛날에 화약 만들 당시의 세 가지 재료의 배합 비율을 보면 놀랍게도 현대 화기에 쓰이는 흑색 화약의 조성과 일치한다. 화약의 성능 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취재팀이 참고해 만든 것은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한 뒤 300년 후에 사용된 방법이다. 이 방법이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물며 이 책이 쓰여지기 300년 전 최무선의 화약 개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퇴비에서 추출한 염초로 만든 화약이 과연 불이 붙는지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전통적 방법에 따라서 흑색 화약을 제조해 본 결과 고려시대 당시의 과학적 수준으로 보아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화약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술을 스스로 터득하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만한 기술이 얻어졌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약을 만들 수 있었던 중국에 이어서 고려의 최무선이 스스로 화약을 개발한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업적이었다. 최무선의 공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화약을 개발한 최무선은 국가의 사업으로 화약 무기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을 만들자고 건의한다. 그 기구가 바로 화통도감이다. 최무선이 그 관계 요로에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이 기관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을 만들므로써 말하자면 그 전까지 최무선이라는 개인이 말하자면 화약 무기라기보다는 화약을 이용한 그 놀이기구로서의 그런 데밖에는 정신들이 별로 쏠리지 않던 그런 시기의 화약을 최무선이 화약 무기를 만들어서 이용하려는 그런 국가기관
연구와 실용을 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화통도감을 설치케 함으로써 비로소 화약 사업이 말하자면 국가적인 일로 높이 올라가게 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통도감이 설치된 후 최무선은 화통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돼 본격적으로 화약과 화약무기를 생산한다. 최무선이 화통도감에서 제조한 화기는 모두 18가지. 로켓 무기 주화와 함께 대장근포 등 총통도 개발했다. 화약! 장전! 총통을 발사할 때는 먼저 총통 안에 화약의 심지를 넣은 다음 화약을 다져 넣는다. 다음엔 경목을 총통 안에 넣고 화약이 새지 못하게 틀어막는다. 이렇듯 주화와 화포는 발사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화는 화약이 타는 힘에 의해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간다. 반면에 총통은 화약이 폭발하면서 화포 안에 경목을 밀어내고 경목은 앞에 장전된 발사체를 때려서 그 힘으로 발사체가 날아가는 것이다. 당겨! 당겨! 손자! 달려! 이렇듯 최무선은 합동도감에서 위력적인 화약 무기를 만들었고 이러한 화기 제조 기술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불꽃놀이. 이것을 보면 당시 화약 생산 수준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꽃놀이는 우리의 화약 기술을 외국 사신들에게 과시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화약 제조술이 발달하면서 고려시대 주화도 새롭게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기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기전은 주화에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화통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통 앞에 화약을 채워 넣은 발화통을 장착해서 이 심지에 불을 붙여 그것이 타는 힘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기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발화통에 불이 붙어 그 안에 들어있는 화약이 폭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요즘의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기전 중에 대신기전은 길이가 5m에 이 약통의 크기도 70cm나 된다고 합니다. 이 대신기전은 사정거리가 2km가 넘어서 압록강 너머에 있는 적까지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 폭발력은 대단했다고 합니다.